마음이 잠시 머무는 순간 지혜는 피어납니다. 명언 스냅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색깔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 지민에게 이 세상 전부를 바쳤던 어머니. 정숙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짊어졌던 가장 무거운 훈장이자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무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혼란과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정숙 씨의 삶은 딸 지민의 성공 궤적과 일치했습니다. 딸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숙 씨는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문제집을 분석하며 딸의 내신을 위해 자신을 수험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이 술을 받으면 어머니는 온종일 기뻤고 밀을 받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딸의 기쁨은 곧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미묘하게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메뉴의 갈비찜을 새벽부터 준비해 주었을 때 딸은 휴대폰을 보며 엄마, 오늘 반찬 별로네. 고기 너무 퍽퍽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라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상처를 받았지만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의 새벽부터의 노력은 이제 감사가 아닌 평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 관계의 써먹함은 일상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딸이 학원 픽업이 늦자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왜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친구들이 다 갔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뭐 하는데? 그것도 못 챙겨요? 정숙 씨의 손에는 미안한 마음에 급히 사온 딸이 좋아하는 빵이 들려 있었지만 그 말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오랜 헌신은 딸에게 무조건 제공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빴고 정숙 씨의 존재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용돈을 받은 딸에게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면 딸은 항상 다음에요, 엄마. 약속 시간 늦었어요. 라는 차가운 말로 거절했습니다. 이제 딸이 없는 집은 울림없는 텅 빈 공간이 되었지만 딸이 집에 와도 어머니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딸과의 관계에서 점차 고독한 소외감과 존재감 상실이라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의 결혼과 출산은 정숙 씨의 헌신을 강화할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 지민의 거리두기 역시 강해졌습니다. 산후조리를 돕고 싶다는 정숙 씨의 간절한 요청에도 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줘요. 엄마는 나중에 집에 와서 편하게 계세요. 이 말은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영역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딸의 방어였을까요?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거운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에서 모든 진실이 정숙 씨를 덮쳤습니다. 딸은 신랑 부모님께만 미리 준비한 감사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하객 몇 명과 홀로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극심한 소외감과 무시당한 자존심의 상처는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조용히 딸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딸의 고백은 정숙 씨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동안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건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한 번도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딸은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관리 때문에 숨이 막혔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대리만족을 느낀 거예요. 결국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저를 키운 거예요. 딸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이 차가운 진실 앞에 정숙 씨는 자신이 평생 바쳐온 사랑이 사실은 딸을 소유하려는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착용했던 희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딸의 독립은 어머니에게 자유가 아니라 존재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엄마라는 정체성을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요? 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질문에 잠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은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30년간 잊고 살았던 본래의 이름조차 생경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제 자신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 친구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하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서예 강좌를 다시 등록했습니다. 처음 요가 매트 위에 섰을 때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호흡에 집중하고 고통스러운 근육을 늘리는 그 순간만큼은 딸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 같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서예 강좌에서 붓을 잡고 먹을 가는 시간 역시 그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번지는 먹의 냄새를 맡고 서툰 솜씨로 글자를 채워나갈 때 정숙 씨는 타인의 스케줄이 아닌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가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숙 씨가 친구에게 건넨 이 단순한 말 한마디는 그녀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씨앗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 대신 자신을 위한 투자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절어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에 빛이 난다. 딸 이야기할 때도 예전만큼 조급하게 집착하는 것 같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딸의 성과가 아닌 자신이 요가 동작을 성공시킨 이야기, 새로운 서체에 도전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만들고 인정받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나만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배를 떠나보낸 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견고하고 독립적인 삶의 땅을 찾아야 합니다. 요가와 서예는 정숙 씨에게 내면의 평화와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스스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삶의 태도가 바뀌자 딸 지민과의 관계는 마치 오랜 병을 앓은 후의 회복기처럼 기적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일상 속 작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지민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몸만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예전 같으면 정숙 씨는 섭섭함이나 서운함으로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지. 라고 응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섭섭함 대신 깊은 안도감과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무감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엄마는 너희 좋아하는 과일이나 사갈게. 정숙 씨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진심 어린 소통이었습니다. 명절 후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희생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딸의 삶을 지배하려 했던 집착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무 오버했어. 내 인생인데. 엄마 욕심으로 널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딸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저도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엄마가 저한테만 집중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숨통이 트여요. 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니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딸은 어머니를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니까 행복해. 너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야. 이 말은 헌신과 희생 대신 자립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모녀 관계에 심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봐주는 건강한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딸의 삶을 지배하려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딸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숙 씨의 일정에 맞춰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딸의 선택을 믿고 지켜봅니다. 이 놓아주기의 지혜가 모녀 관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60세의 나이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 그녀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수강생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정숙 씨는 딸에게서가 아닌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작가로도 데뷔했습니다. 딸 지민은 이제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걱정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롤모델로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딸의 그 말은 30년의 헌신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살 용기. 자녀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취미, 배움, 친구를 만드십시오. 이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건강한 거리두기.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나의 일정에 맞춰 도와주며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십시오.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 창출. 취미든 일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드십시오. 이는 노후의 활력과 존중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숙 씨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숙 씨가 60세에 깨달았듯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꿈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명언 스냅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